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돈이 웬수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으니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결혼 전 저는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 수입은 300 정도였어요. 남편의 경우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고 월 수입은 저와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랬습니다. 저희 둘이 만나게 된 건 서로 알고 지내던 오지랖이 넓었던 작가의 소개 덕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기에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나면서 천천히 따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세를 생각해서라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반반 결혼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둘 다 벌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반반 결혼식이라는 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딱 하나 반반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이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미 빚도 많이 있으셨고 체납된 세금도 있으셔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결혼할 때를 위해서라며 오랫동안 들어놓으신 적금도 있었고 이미 노후도 준비되신 상황이라 제가 부탁만 하면 더 큰 도움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반반 결혼을 외치면서도 집만큼은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해서 집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듯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은근히 공동명의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아나갈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미 집값의 70% 가까이를 현금으로 내주시는데 고작 30% 대출금을 같이 갚는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그런 뜻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덕에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시작부터 공동명의로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3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겠지만 그래도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금전적인 신뢰를 쌓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돌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도 혼인신고를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집 명의는 공동이 아닌 당신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니 대출금은 혼자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각출하여 200만 원을 공동자금으로 쓰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직접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1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몇 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외벌이가 되니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실업급여로 생활비하고 아파트 대출금 내고 나면 정말 제 손에 남는 건 몇만 원뿐일 때도 있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그동안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을 보일 때였어요. 왕래는 자주 한 적 없었지만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릴 적에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명색이 제가 사촌 언니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뭐 큰 건 해줄 수 없어도 축의금 얼마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음 주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이만큼 축의금을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생활비에서 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조사비에 포함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번 돈을 왜 축의금으로 써야 하냐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서 내자고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솔직히 치사하고 더러워서 알았다 내가 낸다 하고 말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저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저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고요. 솔직히 실직 전에는 저희 가족이나 제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부 제가 부담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도 남편이 너무 야박하게 드리면 제가 조금씩 더 얹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부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색내기도 싫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축의금을 주는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그만큼 다시 생활비 통장에 채워넣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오기로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결혼식에 가서 먹은 밥값이 그만큼은 나왔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뷔페를 몇 접시고 퍼다 먹는 남편을 보는데 꼴도 보기 싫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죽대면서 너는 이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축의금도 차용증까지 써서 내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제라도 공동명의 해주면 자기가 대출금 정도는 같이 내주겠다고 킬킬대면서요. 사실 실직 이후로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번번이 저를 보면서 누구는 좋겠네.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 나오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라면서 빈정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역으로 받아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지금 예민해서 별거 아닌데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조사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원래 그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아직도 진명이 문제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호시탐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명이를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조건 일단 직장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서 신중하게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줄 알았지. 속으로 저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인데다가 아파트 명의를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실직한 동안 사실 아이 계획도 갖고 해서 다른 의미로 안정적인 정착 같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 계획도 달라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줄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이혼도 사실 상관이 없었죠. 남편이 공동명의를 미끼로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어주신 부모님의 호의가 이 남자에게는 제가 자기한테 미쳐서 집도 해오고 결혼 비용도 반반씩 하고 생활비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전 직장에서 저를 예뻐라 하던 선배의 소개로 다른 마케팅 회사의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야기가 잘 돼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서인지 예전처럼 자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은 똑같이 내 걱정이나 내 체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명의부터 신경 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남편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곳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 같고 몇 달이었지만 참아야 했던 것들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현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신우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남편보다 4살 많은 신우는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에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딸도 노처녀인데 아들까지 노총각은 만들 수 없다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준비된 사람부터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와 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신우가 웬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친하진 않아도 어쨌든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저도 기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하는데 왜 돈을 요구를 하냐고 물으니까 남자 쪽이 조건이 좀 좋아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저더러 시댁 사정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을 하느라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대체 신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직장 안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 안 밀리고 잘 내놓길래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그때 축의금 가지고 나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맞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건 채워 넣었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작에 채워 넣었다고 말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 나 돈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졌는지 근데 축의금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서 저더러 그때랑 지금이랑 경우가 같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가 다르냐고 둘 다 돈이 문제인데 이러니까 사촌은 남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우는 한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문언니를 또 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업급여로 꾸역꾸역 대출금 갚는 걸 보면서도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자기는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곧 죽어도 못 내준다던 남편입니다. 그런 인간이 제 아파트로 자기 누나 결혼자금을 만들어주자는데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들 눈이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기왕 할 결혼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여자랑 해야겠다 싶어서 저랑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한 여자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남편 말대로 안정적으로 돈도 낼 수 있고 집값까지 올랐는데 뭐하러 굳이 남편이랑 사나 싶더라고요. 저 혼자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실실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는 이혼하자 그냥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지 뭐라고? 이모한테 물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자기 짐 챙겨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참나 무슨 신우 결혼자금 빌려주잔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저더러 이까짓 아파트 있다고 이상하게 생색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색 내는 거야. 너는 이까짓 아파트도 없잖아. 이까짓 아파트에 네 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 이 10원짜리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당장 짐 싸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짜증을 내면서도 점점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알겠냐고 너가 공동명의 안 해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한 덕분에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거 몰랐냐고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결혼기간이 짧다고 한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객검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테죠?
일단 신우한테는 당장 전화해서 돈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테니 담보대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알아서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촌이든 가족이든 먼저 네 가족 내 가족 따지고 아내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순순하게 결혼하는 신우네 집을 사는데 도와줄 거라는 생각했느냐 따졌어요. 남편은 결국 어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 순순히 신우한테 전화해서 돈 이야기는 못 해준다고 제대로 전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충분히 반성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툴툴대면서 이제 됐냐? 라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과했던 건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끝날 일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됐냐고 물어봤으니 아직 안 됐다고 대답해줬어요. 기분 나쁜 거 티내면서 평소 성질내던 것처럼 문 부서져라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니까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지 똥오줌 못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요. 남편이 웃기지도 말라면서 부부 사이에 무슨 월세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내 명예 내 집에서 얹혀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으면 그게 룸메이트지 무슨 부부냐고 쏘아붙였어요. 너가 내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월세도 받지 않고 혼인신고는 물론 공동명의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남남이라고 우리가 부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처신 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또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내버리 뻔히 알면서 월세는 무슨 월세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다가 안 되니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겠냐. 우리가 비록 월급은 따로 관리했을지언정 서로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 내라고요.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제가 그 돈을 개인적인 일에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따로 저금해놨다가 남편 돌려주던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갚는데 쓰고 대출 갚는 게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집에 남편 명의도 올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법을 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좀 뒤적이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을 부부처럼 살았으면 그건 또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지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 사이가 사실혼이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진 생각 안 해봤어서 아차 싶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저는 남편 고쳐 써먹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남편은 오히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자기가 분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달래가며 제 재산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이혼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다음날 저는 실력 좋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인터넷만 맹신할 게 아니라 저처럼 직접 행동을 했었을 텐데요.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올렸고 각자 버는 돈 따로 관리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한테는 독이 되었네요. 대출금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공동재산 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민법상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잃고도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는커녕 자기 돈을 쓰려면 차용증까지 쓰게 했던 점으로 미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제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니
그제서야 이혼하자는 건 사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사과하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랑 이혼을 왜 하겠냐며. 저는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집안에 있는 남편 옷 가지며 짐이며 다 빼와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지금 그냥 말로 할 때 나가버릴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소송 걸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뱉을래? 너가 정해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몇 번을 빌다가 결국엔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더군요.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계산 빠르고 욕심 많은 성격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희 단점을 보완해 줄 거라 믿었었거든요. 월급 잘 모아서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갈 거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크게 한 방 먹여줬으니 내쫓기는 그 모습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도 적당히 욕심부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